똑같이 미니스커트를 입은 다리를 촬영했지만 어떤 건 유죄 나오고 어떤 건 무죄가 나오고 있어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그냥 법관이 판단해서 유무죄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여름이다 보니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상담 오고 변론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성폭력 특례법 14조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보통 이제 이 건이 되면 포렌식 절차를 통해서 그 휴대폰에서 이제 발견되는 수만 장의 사진을 수사관과 저 그리고 이제 피의자, 의뢰인들이 같이 확인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유죄 대상이 되는 사진들이 사람마다 이제 좀 판단 기준이 너무 다르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서 명확성의 원칙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컨텐츠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핵심적인 구속 요건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법원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충분히 법관이 해석이 가능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되지 않는 비교적 명확한 법문이라고 해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는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그럼 나체를 의미하는 건지 뭐 옷을 입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모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법원 판례는 법관의 어떤 해석으로 이제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면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당사자의 어떤 옷차림, 그리고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 촬영과 그 피사체의 어떤 거리, 특정 신체 부위를 얼마나 부각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뭐 어떤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해서 여러 장 근접해서 촬영했다라고 하면 통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모호하거든요. 법관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판단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을 하지만 하급심 판결을 보면 똑같이 미니스커트를 입은 다리를 촬영했지만 어떤 건 유죄 나오고 어떤 건 무죄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판단하는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리기 때문에 명확성에서 상당히 이제 의심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미 헌법재판소에 성폭력 특례법 14조 1항은 명확성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했죠. 그때 헌법재판소가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도 분명히 있었지만 일단 다수 의견은 합헌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이 사건 처벌조항 문헌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법 집행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을 배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을 때 처벌받는 게 당위일까요?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무조건 처벌받아야 되는 범죄인가? 뭐 그건 반드시 아닌 것 같아요. 외국의 일단 일법례를 살펴보면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은 사적 영역에서의 촬영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이나 탈의실, 화장실 같은 경우에서 나체 상태로 돼 있거나 가슴이나 엉덩이 같은 특정 신체를 촬영했을 때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적 영역에서의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는 거는 범죄화하지 않는 거죠. 사적 영역과 일상생활을 엄격하게 좀 분리하고 있는 그런 입법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몰카 범죄만을 처벌하는 그런 규정은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탈의실, 화장실 이런 경우를 엿보는 경우에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규정이 있어요.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촬영하고 엿보는 행위도 포함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공통점이 뭐냐면 한국과 다르게 사적인 영역, 공개되지 않은 사적인 영역에서의 촬영 행위만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게 이제 특징이죠. 근데 한국은 촬영 장소가 공적이냐 사적이냐를 불문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그냥 법관이 판단해서 유무죄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레깅스 판례가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여성을 촬영했다라고 해도 몸선이 드러나고 다리를 부각했다라고 하면 그 촬영자의 의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유죄라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상생활에서 피사체를 촬영한 거는 눈으로 보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카찰제 보호법익이라는 게 촬영받지 않을 그런
권리를 이제 보호하는 게 입법 취지이긴 하겠죠. 근데 그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라는 게 형사처벌의 영역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민사상 그냥 초상권과 비슷하게 손해배상의 영역으로 둘 거냐는 건 그 입법자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무상 아까 말했죠. 포렌식 제가 들어갔을 때 저의 생각과 그리고 수사관의 생각과 의뢰인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만큼 판단하는 사람의 자의성, 자의적인 그런 기준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달라지는 게 수사 과정에서 이미 문제점이 전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이 지금 지켜지지 않는 그런 실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서 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여성의 촬영받지 않을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법문의 자체가 지금 너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좀 개정을 통해서 다듬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국의 어떤 입법례처럼 공개되지 않은 사적 영역에서의 촬영만을 처벌을 한다거나 아니면 문제되는 그런 특정 신체를 예시적으로 열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개되지 않은 주거, 화장실, 탈의실에서 사람의 나체를 촬영한다거나 아니면 가슴, 엉덩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에는 처벌한다라는 식으로 개정하는 게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젠더적인 그런 관점에서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명확성의 원칙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 문제 제기 차원에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